지난 4월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대출 채권 매각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만약 죽은 채권을 팔았다면 해당 금융기관이 다시 사들이도록 했습니다. 재기의 꿈을 무너뜨리는 죽은 채권 부활로부터 채무자를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한 겁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취재진은 서민들의 빚 해결 문제를 상담하는 전문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더니 혹평을 쏟아냅니다. 이거 자체도 사실은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문구고, 차라리 뭐 이렇게까지 할 거면 시효 완성된 거 매각 제한하지 말고 다 자체 소각해라. 자체 없애라.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제대로만 하려면. 응? 뭘 매각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요. 또 가이드라인이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가장 큰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채권 소멸시효는 정해져 있지만 법적 효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윤에 따라 움직이는 금융회사들이 과연 이 조치를 따르겠냐는 겁니다. 대부업체를 금감원에서 그 매출 100억 이상 된 곳들은 전부 다 관리 감독하게 돼 있거든요. 니들은 걸리면 다시 뭐 안 해주겠다, 재연장 안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금융사를 손대는 거기 때문에 좀 강제성도 좀 부여가 되고, 그럼 일선에서 우리는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채무자들이 일일이 다. 근데 이거를 그냥 가이드로 해서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거는. 실제로 2015년에 금감원이 밝힌 가이드라인의 경우엔 이번 것보다 금융기관에 더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채권 시장에서는 아예 죽은 채권만 전문적으로 사서 채무자들을 추심하는 업체들이 판을 치는 상황. 이들 중 일부는 폭언을 일삼는 등 불법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훨씬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제 그거를 사가지고 몇 사람만 추심해도 들인 비용을 고가로 회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는 거죠. 결국 채무자가 본인의 채무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폐쇄적인 금융업계 분위기와 전문적인 용어가 넘쳐나 그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렇게 유명한, 이렇게 이름 대면 알만한 그런 대부업체, 예전에 이제 그런 곳에서 일하셨던 분들 말씀 들어보면 채무자를 좀 소팅을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채무자의 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 그다음에 이제 여성들 중에서 좀 나이가 있는 분들, 뭐 이런, 그다음에 청년들 이렇게. 사실 이 보도자료도 되게 좀 제가 보면서 화가 났던 건 뭐냐면, 이 지금 문장 이런 거 보면은요, 이게 금융 사실은 일반인데 문장 자체가 너무 전문이에요. 이게 저희는 아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알겠지만 대다수 분들은 소멸시효가 뭔지, 그래서 완성됐다는 게 뭔지 이런 거 전혀 몰라요.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업체들이 마음만 먹으면 죽은 채권이 부활해 재기를 꿈꾸는 서민들이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합니다. 현재 그 법률이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계류는 돼 있지만 아직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좀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길 경우 지금으로선 처벌할 수 있나요? 행위 규제라기보다는 사전적인 규제로 볼 수가 있고 실효성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사이 일부 뜻있는 금융회사는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저축은행이 무려 1조 원에 달하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무상 소각하기로 한 겁니다. 전 금융권을 통틀어 최초로 벌어진 그야말로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제1금융권에서 최초로 신한은행이 4,400억 원에 달하는 소멸시효 만료 채권을 소각했습니다. 이로써 개인 채무자 13만 6천여 명의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다시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금융업체들 사이에서 내린 결단. 이런 긍정적인 행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해당 금융회사들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답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네, 그런 데서는 수시로 실무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책임자들이 막 모임도 갖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같이 보조를 맞춰서 왔는데 이탈을 하는 거거든요. 같은 그런 대열에서 조금 저쪽 정책에 동조하는 그런 거를 하면 기존에 자기가 해왔던 그런 같은 그 그룹에서는 안 좋게 볼 수도 있으니까 대놓고는 부담스러운 거겠죠. 채무자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도 죽은 채권을 둘러싼 금융업계의 밥그릇 싸움에 치여 공개리에 말을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금융기관들이 사전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있잖아요. 조금 이제 과잉 대출을 한 것입니다. 채권을 이제 매각할 때 그 채권 가치라는 게 굉장히 낮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이라는 게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채무는 일부 뭐 조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새롭게 경제 활동을 시작해서 뭐 돈도 벌고 또 뭐 소득도 창출하고 함으로써 새롭게 하여튼 출발하는 것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도 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그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